자,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다이오드 회로를 넘어서는 실제적인 회로 혹은 좀 더 복잡한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DC-DC 컨버터라는 회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회로는 IC를 이용해서 DC 전압을 또 다른 DC 전압으로 바꾸는 회로입니다. 자, 여기에 DC 전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볼티지 레귤레이션 특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너 다이오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 보겠고요. 변압기를 쓰지 않더라도 전압을 정수배로 올릴 수 있는 볼티지 더블러 회로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가 배웠던 커패시터의 특성, 전압을 충전시켜주는 커패시터의 특성, 그리고 다이오드의 특성,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다이오드 특성, 이 두 특성을 결합하게 되면 특이하게도 교류인 경우에 전압을 2배, 3배, 4배 이렇게 정수배로 키울 수 있는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다이오드 회로를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회로를 만나게 되면 회로 해석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회로를 해석하는 쉬운 방법은 먼저 소자 특성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소자가 있는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소자는 커패시터네요. 커패시터가 여기도 있고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약간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다이오드처럼 생겼는데 정션 부분이 좀 꼬여 있습니다. 요렇게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이오드는 우리가 배웠던 제너 다이오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IC가 있는데요. 요 IC는 이 번호만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데이터 쉿을 보고 이 IC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 쉿을 여러분이 보고 전체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회로 이론과 전자 이론을 통해서 기초적인 실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만 잘 닦게 되면 IC 부분은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IC가 나오면 회로 해석이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쉿에는 이 다이오드를 이 IC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지가 명확하게 데이터 쉿은 이 IC 특성에 대한 요약본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블록 다이어그램과 간단한 내부 회로까지가 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를 만나게 되면 먼저 데이터 쉿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가 어떤 이제 부품으로 구성되는지는 봤는데, 자, 이 전체적인 회로는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회로는 DC-DC 컨버터라고 하는 회로입니다. DC-DC 컨버터는 자, 이름에 보면 DC하고 DC를 바꿔준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 내가 10V를 넣어서 5V를 만든다고 하면 자, 이런 회로는 DC-DC 컨버터가 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 전압을 떨어뜨린다. 그걸 강화라고 하죠. 전압 강화를 시키려고 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저항일 겁니다. 근데 이 저항은 필연적으로 전력이 손실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나는 유지하면서 전압을 바꾸고 싶은데 단순하게 저항을 쓰게 되면 전압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전력은 열로 손실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DC-DC 컨버터는 저항처럼 전압 강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저항하고는 다르게 최대한 전력은 손실하지 않고 DC와 DC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DC-DC 컨버터를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 보는데 이 DC-DC 컨버터의 핵심적인 내용은 LM2575라고 하는 IC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LM2575라는 IC의 데이터시트 보면 이 IC는 최대 1A까지 전류를 흘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를 보면 Adjustable Output Voltage입니다. 그래서 출력 전압을 adjustable, 조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소리 조정을 하듯이 출력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I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LM2575라고 하는 IC는 스텝 다운이니까 전압을 떨어뜨리면서 이 스위칭을 하는 레귤레이터다. 그래서 입력은 좀 높은 전압이 들어가야 되고요. 출력 전압은 들어간 입력보다는 낮은 값으로 나오는 스텝 다운 형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전압을 바꾸는 장치 중에 대표적인 게 변압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변압기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고요. 변압기의 등가 모델은 인덕터입니다. 인덕터로 등가 모델을 하는데, 자, 이 인덕터가 변압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주파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220V 전압은 60Hz라고 하는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C-DC 컨버터에 변압기를 쓸 수 있는가 하면, 자, 우리가 변압기의 특성을 이제 이해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DC는 주파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인덕터 형태로 변압을 못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DC-DC 컨버터 종류는 강제로 AC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위칭을 통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DC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DC를 스위칭을 통해서 마치 AC처럼 만들어서 전압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위칭을 해서 전압을 바꿔주는데 그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스텝 다운입니다. 전압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스위칭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계속 배웠듯이 전압 레귤레이터입니다. 볼티지 레귤레이터.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 전압 조정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기 역할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자보다도 전압을 더 확실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볼티지 레귤레이터라는 말이 있게 되면 전압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자, DC-DC 컨버터를 만들기 위해서 LM2575를 쓰면 해결이 됩니다. 자, 해결이 되는데 이 LM2575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에 적절한 수동 소자가 달려주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커패시터가 있는데요. 이 커패시터를 DC에 사용할 때는 다 왜 쓰는가 하면 전하를 저장하기 위해서, 영어로 저장하는 게 커패시티죠. 커패시티. 자, 그게 큰 커패시터가 되게 되면 커패시티를 가지고 있는 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C 기준에서 전하가 커패시터가 있으면 전하를 조정하는 장치다. 그래서 전하를 조정하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에 있는 전압은 거의 변동하지 않습니다. 전압이 고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출력단에도 보면 커패시터 하나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하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전하를 저장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압을 고정시키는 거죠. 전압을 고정시키는데 이 원리는 Q equal CV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커패시터에 대한 공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하를 확실히 충전하고 있으면 전압이 변동할 수가 없습니다. 전압이 변동을 하려면 전하량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커패시터는 전하끼리의 인력,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잡아당기는 인력으로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압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볼티지 레귤레이터처럼 전압이 바뀌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장치에는 병렬로 C를 달아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병렬로 달아줍니다.
자, 이걸 AC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AC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자, 신호가 들어올 때 빠르게 변하는 신호는 이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J 오메가 C분의 1로 임피던스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높은 주파수라는 거죠. 그 경우는 임피던스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AC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커패시터 쪽으로 원래 전류가 못 흐릅니다. DC면 전류가 못 흐르는데 AC로 가서 높은 주파수가 되면 임피던스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주파 신호는 커패시터를 타고 접지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LM2575 쪽으로는 신호가 덜 들어가겠죠. 높은 주파수 신호가 덜 들어가니까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도와주는 역할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출력단에 있는 커패시터도 동일한 역할입니다. 볼티지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전압을 확실히 고정을 시켰지만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고주파 신호를 접지 쪽으로 빼기 위해서 병렬로 커패시터를 달아줍니다. 근데 이 커패시터하고 비슷한 특성이지만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소자가 인덕터죠. 이 인덕터는 전류를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전류가 일정하도록 고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인덕터를 직렬로 달아주면 됩니다. 자, 인덕터를 직렬로 다는가 병렬로 다는가 중요합니다.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려고 하면 자, 이 인덕터가 전자기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전자기 유도를 하려면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 유도에서는 전류의 변화를 차단시키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회로 소자로는 인덕터입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을 하게 되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되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자, 여타 이유로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부하를 내가 임피던스를 바꾸게 되면 출력이 막 떨리니까 흐르는 전류가 막 바뀌게 됩니다. 그때 인덕터를 직렬로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전류가 올라가려고 하면 이 인덕터는 전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자기 유도, 쉽게 말하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류의 흐름을 일정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커패시터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역할이죠. 커패시터는 전압을 고정한다고 하면 인덕터는 전류를 고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인덕터인 경우에도 우리가 회로 소자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회로 소자 관점으로 해석한다 함은 임피던스를 본다는 거죠. 인덕터인 경우 임피던스는 J오메가 L입니다. J오메가 L이라서 주파수 올라가게 되면 커패시터하고는 다르게 임피던스도 같이 올라갑니다. 임피던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DC는 잘 통과합니다. DC는 그냥 코일로 저항이 굉장히 작은 코일로 보이기 때문에 전류는 잘 통과하는데 높은 주파수 신호는 높은 임피던스로 인해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인덕터를 직렬로 달고 커패시터를 병렬로 달게 되면 이 회로는 DC 근방은 잘 통과시키는데 AC 중에서도 높은 AC는 통과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걸 더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자, 인덕터가 직렬로 있고 커패시터가 병렬로 있는 이런 구조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로패스 필터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저역 통과 필터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필터다. Low Pass Filter라고 해서 LPF라고 부르고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낮은 주파수 대역을 통과시키는 필터입니다. 그래서 인덕터가 직렬, 커패시터가 병렬이면 저주파를 잘 통과시키는 필터다. 반대로 말하면 높은 주파수는 절대 통과시키지 않는 필터가 됩니다. 이걸 잘 해석하는 방법은 회로의 임피던스를 계산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이오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중에서 여기서는 제너 다이오드라는 게 쓰였는데요. 이 제너 다이오드는 이 자체만으로도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특성의 다이오드입니다. 근데 이 볼티지 레귤레이터는 역할이 LM2575와 더불어서 제너 다이오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볼티지 레귤레이션 특성이 곱절로 더 좋아지겠죠. 그럼 제너 다이오드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다이오드를 잘 알고 있지만 이 제너 다이오드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다이오드는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어줘야지 ON이 되는데 이 제너 다이오드는 꼭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전압을 거꾸로 걸어줘서 사용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션 쪽이 휘어진 모양, 얘가 정션을 모델링 한 거잖아요. 얘가 휘어져서 지그재그처럼 보이면 제너 다이오드가 되는데, 자, 이런 모양이 보이면 리버스 바이어스가 기본적으로 사용돼서 이 마이너스 단자 쪽이 플러스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살표가 있는 쪽은 마이너스로 동작을 해줘야 돼요. 보통의 제너 다이오드는 한 5V 정도니까 여기는 제너 다이오드도 5V에서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는 제너 다이오드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출력은 5V가 안정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제너 다이오드의 출력이 항상 5V라고 하면, 자, 이 LM2575에서는 5V보다 더 높은 전압이 리버스 바이어스 형태로 제너 다이오드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너 다이오드는 브레이크다운, 항복이 일어납니다. 낮은 전압인데도 브레이크다운이 일어나서 큰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특별한 소자를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라고 부릅니다. 자, 이 역할은 전류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전압이 미미하게 바뀌기 때문에 볼티지 레귤레이션 할 때는 아주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소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로 인해서 출력적 전압이 이제 인덕터 통해서긴 하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5V를 안정적으로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M2575를 봐야 되는데요. LM2575를 보면 이 번호가 있죠. 여기 있는 번호는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 쉿을 보고 여러분이 연결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1번에는 인풋을 넣고 2번에는 출력을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연결됐죠. 3번에는 그라운드를 연결하게 되어 있고 4번이 중요한데요. 4번은 피드백이라는 게 있는데 피드백 개념을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회로는 입력에서 출력,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데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피드백이라고 하고 굳이 번역을 하면 되먹임,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면 출력이 여기죠. 이 출력을 따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LM2575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걸어주게 되면 대부분의 회로적인 특성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볼티지 레귤레이션 할 때는 피드백이 필수적입니다. 출력에 나타나는 전압을 보고 입력을 조정을 해야지 안정적으로 전압을 고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인 경우는 ON 해서 위에 짝대기가 있습니다. 이 짝대기는 논리회로로 보면 낫이죠. 자, ON은 ON인데 낫을 한 ON이라는 겁니다. 접지를 연결했잖아요. 접지는 논리적으로 보면 뭐예요? 0이죠. 0. 그 ON을 낫한 게 0이라는 거는 다시 말하면 ON은 여기에 있는 낫을 없애게 되면 ON은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논리회로에서 논리값 1은 true라는 뜻이니까 ON이 true가 돼서 여기에 있는 DC-DC 컨버터를 구성하는 LM2575를 ON을 시킨다, 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LM2575가 켜졌으니까 출력이 5V로 나오겠죠. 만약에 내가 끄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ON의 낫을 1로 5V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ON은 낫을 없애면 0이 되니까
on이 0. 논리값 0은 false니까 논리값으로 인해서 on 값은 false다. 그래서 회로가 꺼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이오드와 커패시터로 만드는 볼티지 더블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상식으로는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압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여기에 있는 이 회로처럼 생겼죠. 인덕터를 두 개를 배치하고 인덕터가 서로 자기장을 교환할 수 있도록 철심을 주게 되면 우리는 이런 커플링된 인덕터를 커플드 인덕터라고 하지 않고 변압기, 트랜스포머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이용하면 전압을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변압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교류인 경우, 이 볼티지 W는 일단 교류가 돼야 됩니다. DC면 안 되고 교류가 돼야 되는데요. 교류가 되게 되면 특이하게 커패시터와 다이오드를 쓴 결과 변압기처럼 전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데 변압기는 전압을 자유자재로 옮긴다고 하면 볼티지 더블러는 정수배만큼 전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수배만큼 올리게 되면 신호를 마치 증폭하는 것처럼, 물론 전력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전력이 올라가진 않는데 전압은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재미난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커패시터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기역자로 배치가 되어져 있고 이 다이오드 중앙에 커패시터를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하면 전압이 출력단의 2배로 올릴 수가 있는데, 자, 그게 왜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출력단 전압이 2배가 됩니다. 내가 넣어주는 입력은 1인데 1V인데 출력은 2V가 되는 재미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회로는 한참 오래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라이나흐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라이나흐 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어렵기도 하고 굳이 이름을 붙일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 전압 채배기 혹은 볼티지 더블러는 채배기 중에서도 200입니다. 2배를 해주는 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떤 원리로 이게 되는가 한번 보면, 자, 교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마이너스 사이클부터 한번 봅니다. 마이너스 사이클이면 출력이 어떻게 되나요?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이오드는 전류를 흘릴 수가 있죠. 자, 다이오드에 있는 화살표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니까 밑에서 위로 전류를 흘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류기 때문에 전압은 V만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흘러서 이 커패시터를 충전하는데 충전 방향은 이 방향으로 전압을 V만큼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전압이 그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전압이 바뀌어서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요 지점에서 전압 특성을 바라봤을 때, 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마치 이제 배터리로 이야기하면 배터리가 직렬로 배치된 거하고 마찬가지죠. 배터리가 직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압이 2배가 되죠. 자, 2배가 되는데 그럼 다이오드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도록 배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 2V 전압이 마지막 출력단에 있는 커패시터에 딱 충전이 됩니다. 그럼 출력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신기하게도 2V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게 있을지 알았는데 기본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2V는 어디서 왔는가 한번 보면
2V 중에 하나는 커패시터에 충전된 전압에서 왔습니다. 충전된 전압에서 전압 볼트 하나가 왔고요. 그 다음에 교류기 때문에 사이클을 돌다 보면 충전된 전압하고 반대 방향으로 회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직렬로 합치게 되면 2V다. 그래서 전압 하나는 충전이 됐던 커패시터에서 온 거고 나머지 전압 하나는 입력 그 자체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전압을 빠르게 커패시터로 충전을 시키게 되면 전압이 2배가 되죠. 자, 근데 커패시터가 없다고 하면 이 2배 된 전압은 사라질 텐데 커패시터는 어떤 역할을 했어요? 커패시터는 전압을 유지시키는 역할이기 때문에 2배가 된 이 순간을 저장을 해서 계속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출력단에 커패시터에 충전된 2V 전압이 다른 쪽으로 방전되지 않도록 이 커패시터, 출력단 커패시터에는 항상 충전만 되도록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흐르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볼티지 W 회로를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회로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 무선으로 전력을 받아서 마지막에 있는 LED를 ON 시키고 싶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이 무선 전력은 전압이 낮습니다. 전압이 낮아요. 전압이 낮기 때문에 LED를 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회로를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변압기를 쓴다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장착한다거나 이러는 거는 힘듭니다. 자, 힘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선로와 커패시터 그 다음에 다이오드만 활용을 해서 LED를 켤 수 있을까? 그 고민의 결정체가 여기에 있는 볼티지를 4배로 이제 해주는 회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로가 복잡할 것 같지만 우리가 볼티지 더블러, 그라이나허 회로를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400이 회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특정 방향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커패시터를 연결하면 돼요. 그 모양이 여기 보이나요? 자,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커패시터가 연결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한 방향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커패시터가 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회로 구성이 있기 때문에 요 다이오드 2개하고 커패시터 1개가 있으면 볼티지 더블러인데 요런 모양이 몇 개 있습니까? 요런 모양이 하나가 더 있죠. 그죠? 하나가 더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볼티지 더블러의 전압을 커패시터에 저장을 하면 자, 전반부는 이 볼티지 더블러 회로하고 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출력이 다시 연결돼서 어떻게 되나요? 연결돼서 다시 볼티지 더블러로 가기 때문에 전체 출력 입장에서 보면 전압이 4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티지 더블러를 직렬로 딱 연결을 해서 볼티지 4채배기를 만든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회로를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은 모든 소자를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해석을 하면 굉장히 어렵고 헷갈립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볼티지 더블러 회로는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오드가 밑에서 위로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그 중간에 커패시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회로는 마지막 이 커패시터에 저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무선 충전을 위해서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신호는 이제 볼티지 더블러 회로를 통해서 마지막 회로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사이클이 돌아서 플러스가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가 들어오면 여기에는 다이오드가 ON이 되겠죠. ON이 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VP가 어떻게 될까요? 충전이 되겠죠. 충전이 되는데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로 충전이 될 겁니다. 볼티지 더블러 회로처럼 그 다음에 플러스였던 전압이 마이너스로 돌아갑니다. 마이너스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돌아가면 전압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전압과 입력에 해당하는 2번 전압이 오히려 직렬 연결돼서 전압이 2배가 되게 됩니다. 전압이 2배가 되는데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켜집니다. 다이오드가 켜져서 전류를 흘리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이 충전이 되는데 전류가 지금 마이너스로 걸렸기 때문에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로 충전이 됩니다. 다만 이때 전압은 넣어준 전압, 픽 전압의 2배만큼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사이클이 돌아서 플러스 전압으로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압으로 들어오면 다시 여기에 있는 커패시터를 이제 충전하면서 그 다음에 맨 처음과는 다르게 이쪽 전압에서 차이가 나오게 되죠. 뭔 말인가 하면 이 전압이 옆에 있는 다이오드에 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접지 기준에서 마이너스 2VP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켜지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다이오드가 켜져서 자, 요거를 충전을 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충전을 하는가 하면 2VP만큼 충전을 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패스 도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VP가 있었고 얘는 거꾸로 마이너스 VP만큼이 있었고요. 여기는 얼마 충전될지 모르는데 얘가 켜진 상태에서 패스를 돌면 다시 이 VP만큼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압은 마이너스 이 VP만큼이 충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전압이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전압이 충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압이 마이너스로 돌았습니다. 자, 입력 전압이 마이너스 돌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로 돌면 자, 우리 맨 처음에 볼티지 더블로 할 때처럼 여기 입력 전압 쪽하고 맨 처음에 있었던 요 커패시터의 전압, 그 다음에 EVP에 걸린 전압이 다 합쳐져서 얼마가 되는가 하면 4VP만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커졌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요 다이오드가 다시 켜지게 됩니다. 켜져서 충전을 시키는데 충전시키는 전압은 4VP만큼 충전이 돼야 되니까 자, 이쪽 부분은 마이너스 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도록 4VP만큼 충전돼야 되니까 오른쪽이 플러스가 되도록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전압을 다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2VP 더하기 2VP가 되니까 요 전압이 다이오드에 가해져서 요 다이오드가 ON이 되게 되는 이런 회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볼 때는 회로가 좀 복잡하다고 느껴졌지만 볼티지 더블러 회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쉽게 볼티지 사채배기, 전압 사채배기를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